인정 욕구가 좌절될 때 이렇게 대단한 나를 인정하지 않는 당신들이 문제야 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경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신공격으로 간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브레인 컬러 앤 심리연구소의 박소영 대표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한 나르키소스의 신화에서 유래된 용어로 나르시시즘이란 말은 1899년 정신의학자 니케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자기 중심적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도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상적인 환상, 과장평가, 인정과 칭찬에 대한 과도한 욕구,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가 나타나는 인격장애를 자기애성 성격장애라 하는데요. 나르시시스트가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외연적인 나르시시스트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있는데요. 특징이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노골적인 특징이 보이는데요.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 대해서 과장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경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신공격으로 간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성공과 권력에 대한 집착도 큰 편이고 남들을 끊임없이 질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패배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약점을 잡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일반인과 구별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예민하고 방어적인 특징이 있고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모습으로 타인의 연민을 이용한다는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선을 넘어 타인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고 남들보다 나아 보이고 싶은 우월감 욕구가 큽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자기 지각의 내용이 비현실적이고 우월감을 채우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관계에서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문제를 보인다고 합니다. 인정 욕구가 좌절될 때 이렇게 대단한 나를 인정하지 않는 당신들이 문제야 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지각의 내용이 비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성취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증명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 참신하고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려는 동기가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나 창조물이 독창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미국 코넬대의 잭 곤컬로 교수팀은 이런 추론이 맞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244명의 학부생들에게 MPI 16이라는 평가지로 나르시시즘의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2주 후 그 학생들을 불러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한 장의 벽돌을 얼마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여 10분 이내에 모두 써내는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다른 은하계 행성을 방문했다고 가정하고 그곳에 사는 거주민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수행한 학생들은 자신이 수행한 과제가 얼마나 창의적인지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학생일수록 창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나르시시즘의 정도는 아이디어의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창의적이다, 참신하다, 자부하는 사람이라 해도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히려 이타적인 사람이 더 창의적이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행동과학자인 에반 폴만 연구팀의 실험입니다. 폴만 교수팀은 사람들에게 발상의 전환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몇 가지 일을 부여했습니다. 높은 옥탑방에 갇혔을 때 탈출하는 문제라던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 즉 에일리언을 만들어내는 것 등입니다. 모두들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 절반에게는 조금 특별한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자신과 여러모로 다른 타인들을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게 한 뒤 일을 시켜본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발상의 전환을 잘함은 물론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할 때가 아니라 남을 위할 때 사람들이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